자, 계속 읽어서 뒷부분에 공부를 또 해보고 마지막을 장식해 보도록 해볼까 합니다. 18장에 보면 가치체계, 성공을 위한 궁극적인 판단 기준, 성공을 위한 궁극적인 판단 기준. 자,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며 시인은 글을 써야 한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말이다. 공장의 기계든 컴퓨터든 사람이든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내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내부의 각 부분들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최적의 수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이 서로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기계 부품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균형이 깨져서 결국은 고장이 나고 말 것이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그 행동들이 우리 내면의 필요와 욕구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침해한다면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일치되지 않은 내적 상태에서는 절대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얻었지만 막연하게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는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성취도 이룬 것이 아니다.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어겼다면 혼란이 생긴다.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규칙,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져도 무의미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요소다. 가치란 무언가? 간단히 말하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우리의 신념체계다. 이 장의 도입부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메슬러는 예술가를 예로 들어서 말했지만 그는 그의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내적인 일체와 느낌 또는 개인의 일체감과 통합된 느낌은 우리가 현재 행동으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또는 어떤 것을 회피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방식을 전체적으로 지배한다. 가치는 컴퓨터의 실행 프로그램과 흡사하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허용할지 여부는 모두 공장에서 미리 입력한 실행 프로그램의 수준에 달려있다. 가치는 인간을 위해서 판단을 내리는 실행 프로그램과 같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는지부터 어디에 살고 누구와 결혼하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르기까지 의욕을 갖게 하는 것부터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끝이 없다. 가치는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우리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궁극의 열쇠이자 내면의 마법을 불러내는 마스터 키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 좋고 싫은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은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가치는 이 처벌 보상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또한 또래 친구들이 또 다른 가치 원천이 된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그 아이들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경우에 자신의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영업하거나 바꾸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맞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동료 집단을 만들면서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혼합하며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도 한다. 또한 살면서 영웅이나 반영웅도 만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한 일에 정중심을 갖기 때문에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많은 청소년이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영웅들이 마약의 가치를 들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약에 빠졌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웅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으로서 대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약을 하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도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중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조성의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 또 겔도프 라이브 에이드 밴드 에이드를 결성하여서 다른 영향력 있는 스타들의 가치를 활용했다. 사실 우리의 가치는 이 처벌 보상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었다. 나이가 점점 늘어가면서 또래 친구들이 또 다른 가치의 원천이 된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그 아이들과 나의 가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경우에 자신의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융합하거나 바꾸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맞거나 또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동료 집단을 만들면서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혼합하며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도 한다. 또한 살면서 영웅이나 반영웅도 만난다. 그리고 우리는 한 일이 존경심을 갖기 때문에 본보들에게 노력한다. 많은 청소년이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영웅들이 마약의 가치를 얻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약에 빠졌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웅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공인으로서 대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약을 하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도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중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 조성의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 발겔도프는 다른 영향력 있는 스타들의 가치를 활용했다. 유명 스타들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에게 타인에 대한 배품과 또 연민의 가치를 강화시켰다. 삶에서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브루스 스프링스턴, 마이클 잭슨, 케니 로저스, 밥 딜런 등등과 같이 영웅들이 직접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을 바꿨다. 그들은 음악과 형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조를 형성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미디어가 가치와 행동을 지배하고 창출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된다. 가치 형성은 친구 관계나 사회적인 영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벌 시스템이 적용되는 직장에도 일어난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그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상사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회사의 가치 체계와 함께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에 힘들어질 것이다. 학교 시스템에서도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 체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상벌 체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목표나 자성이 바뀌면 가치관도 함께 바뀐다. 회사에서 이런 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남들과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새로운 자성에 맞게 달라질 수 있다. 서로 좋아하는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러 가는 대신에 사무실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세 사람과 탄산음료를 헐쩍거리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든 것이 개인의 정체성이 반영된다. 여기서 사는 심리학자 맥버레이 박사가 역자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가치관의 일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값싼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자신감이 약하다든지 자동차의 연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어울리지 않는 상징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이 인도주의적인 인간임을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른다. 고소득층의 고등교육을 받은 과학자나 기업자 중에서 저렴하고 낡은 사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집에서는 억만장자는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중시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대부분의 가치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냥 해야 한다고 느낄 뿐이다. 자신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매우 불편해하고 못 믿어한다.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상승되는 가치관에 비롯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전쟁은 서로 다른 가치 체계 때문에 일어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정복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정복자들은 문화를 자신의 가치 체계로 바꾸기 시작한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가치 체계가 서로 다르며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매겨진다. 우리 대부분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직함이 최고의 가치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정이 가치 있고, 이 사람은 정직을 하지만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우정이 정직보다도 가치 예측에서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생활을 높은 개인적인 가치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업상 일이 생기면 갈등이 생긴다. 최종 선택은 어떤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렸다. 가정생활에 하는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나쁘거나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지금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이다. 상대를 여가적으로 대하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채워서 어떤 것이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이나 그 동기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알고 나면 상대가 특정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 체계의 우선순위를 알면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관계나 내적 표상을 해결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 때로는 그걸 있는 기존의 가치들을 어떻게 정직하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돈은 일악의 근원이라고 저등같이 그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가 더 높은 순위에 있는가이다. 최고의 가치가 가족이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재구성에서도 어떤 가치가 옳고 어떤 가치가 그런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의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고 싶지가 않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가장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직장이든 일상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으로 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유일 수 있고 사랑일 수도 있으며 즐거움이나 안정감일 수도 있다. 나는 모두 원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가치에게 증거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먼저 찾고자 하는 가치 주변에 어떤 틀을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가치들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체로 일관계 또는 가족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의 가치 체계를 알아보려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한다. 상대는 나를 지지해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느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다. 기쁨이요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 가치체계의 계층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목록에 있는 단어들을 가져와서 비교하면 된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중요한가요? 라고 기쁜 감정 아니면 지지받는 느낌이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기쁜 감정이요?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이 지지받는 느낌보다도 분명히 가치 계층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과 사랑받는 것 중에서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기쁨을 느끼는 것이에요 라는 대답은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런 다음에 사랑받고 있는 느낌과 지지받는 느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둘 더 중요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을 지지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다시 묻는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중요하겠죠?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기쁨 다음으로 두 번째는 더 높은 가치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지지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상대적인 가중치를 이해함으로써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위에서 그 사람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더라도 두 사람과 관계에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랑보다도 지지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상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특정한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으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방법에서 지지가 1순위인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지지를 3위나 4위 또는 5위에 두고 사랑을 1위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해 봤다. 사랑, 황홀감, 상호소통, 존중, 즐거움, 성장, 지지, 도전, 창의성, 아름다움, 매력, 영적 통합, 자유, 정직. 물론 이것이 중요한 가치의 전부는 아니다. 여기 사랑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나는 있는 것은 지금 적어두라. 선의를 매기기가 어려운가? 가치 계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서로 간 가치가 많을수록 선의를 정하기가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사랑이든 예를 들어서 상호소통이 황홀감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상호소통과 존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러고 질문하면서 계속 진행한다. 그래도 상호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상호소통과 즐거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가요? 또 묻는다. 상호소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없다면 이것이 두 번째 높은 가치다. 만약에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남아있는 가치를 비교하면서 목록을 완성한다. 가령 상호소통을 목록의 다른 가치와 비교하면 하고 마지막 가치의 정직이 이르렀을 때 정직이 상호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정직을 창의성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상호소통보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직이 상호소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성이나 상호소통 아래에 있는 목록의 다른 가치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보고 명확하게 그래도 구분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그 가치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물어본다. 황홀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성장할 수 있다면 성장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지만 황홀할 수 있다면 황홀감을 택하겠는가라고 묻는다. 자신의 가치 체계를 알아내는 것은 이 책에서 그런 실수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실수해봐라. 상대가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력, 기쁨, 흥분, 존중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의 목록을 만들어라. 이 목록을 확장하려면 존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존중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은 것이다. 또는 나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 느낌이 들으라고 말할 수가 있다. 존중,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치 체계를 완성한 후에 직장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해 보라. 무엇을 발견했는가? 자신이 찾은 가치 목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인가 그렇지 않다면 옳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비교해보라. 가치체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은 가치를 얘기할 때 같은 단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상호관계에서 저런 가치가 사랑이라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뭔가? 또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가치 체계를 전부 알아낼 수는 없다. 얼마나 정확하고 또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지는 전적으로 결과에 달려있다. 배우자나 자녀나 또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알고 싶을 것이다. 운동선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코치거나 잠재 고객을 찾는 사업가라면 계속해서 상대의 가치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와 같은 우선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가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창의력.
자신의 창의력이 얼마나 자극했는지 말하면서 열광할지도 모르고 여자가 똑같이 열광할 수 있지만 함께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또 말할 것이다. 가치체계를 알아내는 것은 개인의 삶과 비즈니스 모두 중요하다. 누구나 직장에서 찾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 그 가치에 기반하여 현재의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가치가 충족되지 않거나 회사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 회사를 떠날 것이다. 회사에 관리되는 직원의 최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회사에서 일할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다. 직원이 창의적인 환경이 어려워 대답한다면 가정해보자. 이번에는 그것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중요한 것의 목록을 작성한다.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에 맞춰서 자기야말로 좋은 동기부여라고 착각하는 경영자가 있다. 자신이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직원이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 체계는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 사람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다. 창의성과 즐거움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다.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최고 가치와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떠나거나 적어도 일을 활기차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직원들의 가치 체계를 알려면 당연히 더 많은 세심함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가치에는 엄청난 감정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가치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다.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도 성공적인 변화를 높은 가치와 연결한다면 매우 빠르게 바뀔 수가 있다. 가치. 나는 자부심과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한 여자를 알고 있다. 얼마 전 또 미식 축구에서 가치관을 또 물어보기도 했고, 여러분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예수와 그의 가족을 사랑스럽게 만난다고 말할 때에 첫 번째 사람에게 상대를 깨부수고 밟는 것은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가 경기에서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적인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열렬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식축구를 하는 주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세 번째 선수의 재능이 가장 뛰어났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두 명보다도 활용하고 있었다. 가치체계는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복잡하고 예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민한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한다. 목숨과 질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말들 루터 킹이 그렇게 말했네요. 가치, 중요한 가치. 우리는 서로 남녀관계에서 가치체계의 포괄적인 힘과 가치의 미묘한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자는 진실이 아니었어요 라고 여자는 말한다. 가능한 한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고 상대의 지도가 실제로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가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가치체계가 같다고 공언하는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없을 수 있고 가치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가치가 공통된 가치는 최상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된다. 두 사람이 완전히 연결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체계가 완전히 다르면 지속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힘들어진다. 가치체계. 가치는 바뀐다. 가치는 바뀐다. 일정 절차를 점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목표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와 가치가 변하듯이 일정 절차도 변한다. 입증 절차의 또 다른 측면은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연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가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당혹스러운 일도 없다. 서로 당기면 가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타협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때로는 내적 가치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한다. NLP는 경험 구조를 병행해서 내적 일치를 이루는 도구를 제공한다.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을 때 매력에 대한 그의 내부 구조를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그는 이 전략을 사용해서 큰 갈등을 해소했다. 가치관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미러링과 매칭을 통해서 그의 여러 보를 형성했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의 갇힌 것, 대칭 것, 회피하고 싶은 것을 알려주었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자신을 아는 자가 더 지혜롭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가치처리를 바꿨을 때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형성에 가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체계.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내적인 부조를 안고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인간은 항상 모델링을 한다는 것이다. 모델링을 통해서 상대의 가치를 찾아내는 간단한 방법은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